탄핵 정국 때 보시면 김세훈, 강일원, 이정미 등 얼마나 어용 역적 판사들이 질비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전 재판관은 그 아비기한의 상황에서도 소신대로 의견을 내셨던 분인데다가 이런 분이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에 임명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겠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상대 진영은 내가 싫은 인간들은 절대로 안 돼. 인품이고 나발이고. 묻지마 반대를 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또 뭘로 트집을 잡는가 봤더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11월 7일 날 이 윤석열과 만남 이후에 많은 것들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정치권에 한 가지 바란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와 또 우리 국민들에게 이로운 쪽으로 변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어요. 근데 여튼 그런 면에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이 만남 7일 그 이후에 8일 날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이 됐는데 상당히 우리 쪽에서 봤을 때 고무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력을 보시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보수 성향을 띠고 계시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판관에 임명을 했던 그런 분이에요. 지난 7일이죠.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의 만남 이후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요. 윤 대통령 친구의 친구로 삼권 분립 논란에 휩싸였던 이거 말고도 많은 부분 이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 등 도덕성 문제 자질 논란까지 겹쳐서 낙마를 한 이균용 후보자 그런 일이 있고 33일 만에 전 대법관 출신을 지명한 겁니다. 시점도 보시면 7일날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을 했고 그 다음날 바로 지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쪽에서 봤을 땐 고무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희대 후보자는요 1957년생 경북 출신으로 경북고등학교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이고요. 보수적 입장을 고수하는 일명 소심파로 유명한 분입니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요 박근혜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회동을 한 다음 날 이분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라는 점 그리고 조희대라는 분의 이력을 보시면 이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 상당히 고무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일단 이분은 대법관 6년의 임기를 마친 2020년 3월 3일 퇴임사도 없이 조용히 법원을 떠나셨는데요. 이 보통 대법관 커리어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대형 로펌이라든지 이 정관 예우를 받으면서 많은 수익을 발생을 시키는 이 변호사를 개업하는 데에 반해서 이분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교수직을 맡으면서 후배들을 양성하는 데 매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또 이분이 소수 의견에 섰던 가장 대표적인 판결을 보시면 본인이 주심을 맡았던 국정농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인데요. 이 당시 조희대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어떠한 뇌물도 요구하지 않았고 이익을 취했다라고 드러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필요성을 주장했던 분이에요. 지금 7년이 지난 다음에 모든 것들이 밝혀졌지만 그 당시에 많은 그 어용 판사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권력에 눈이 멀었다든지 겁을 먹었다든지 이 보수적인 판결을 하지 못해요. 이게 성향적인 보수 진보 이걸 떠나서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인품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플러스로 작용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께서 임명한 대법관 출신이었다. 그리고 지금 팩트로 드러났지만 당시에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구한 적도 없고 그래서 대기업의 어쨌든 총수들이 SK텔레콤 그 최태원 말고는 다 박 대통령께서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익을 취했다라고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다 조작과 이런 찌라시 언론을 공소장에 작성해서 다 조작된 수사와 판결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탄핵 구속이 되셨는데 그거를 이제 이분은 그때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소신 있게. 이뿐만이 아니라 최소원 씨가 삼성에서 받은 그 말 3마리에 대해서도 말의 소유권이 최 씨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로 보기 어렵다라는 소수 의견을 내신 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대법관 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토를 다는 건 아니고 기업과 기업 간의 정상적인 계약이었고 뇌물로 이 보기에는 최소원 씨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30마리를 받았다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조작으로 다 덮어 씌워가지고 최서원 씨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뭐 경제 공동체, 시적 암묵적 뭐 이런 정말 개벽다기 뜯어먹는 소리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그런 논리로 탄핵 구속을 시켰는데, 아무튼 이 조이대라는 전 대법관 이뿐만이 아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기소됐던 이 문체부 블랙리스트 판결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무죄를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증오하는 김명수 대법원장과도 각을 세웠던 분이 바로 이번에 지명된 이 조이대 전 대법관입니다. 보통 대법관 간의 의견이 팽팽할 때 이 대법원장과 함께 다수 의견에 서면서 8대5의 판결을 맞추는 것에 이제 관례였는데, 그 이유는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 이유를 들어보면 그렇게 스코어를 맞춰야지만 8대5로 맞춰야만 대법원의 판결에 권위가 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이대 전 대법관은 그런 경우에도 김명수 전 대법관과 각을 세우면서 실제로 김명수 대법원에서 7대6 단 한 표 차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뤄냈던 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19년 단 한 표 차로 결론이 났던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 파기환송 판결인데요. 당시 김명수 대법원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100년 전쟁에 대한 이 방송통신위원회 제재가 부당하다라고 판결했고, 그 이유는 역사의 평가를 다룬 다큐멘터리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조이대 전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낸 거는 물론이고 보충 의견까지 밝히면서 개인의 인격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이 방송이 공동체의 선에 무슨 기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김명수 대법원장과 다른 의견을 내세우면서 각을 세운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밖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 보수적인 의견을 내셨던 분인데요.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이 보장된 이 변호사를 하지 않고 대학원의 연구와 후학 양성을 하셨다는 것도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의 인품이나 그런 걸로 봐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드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시더라도요, 이분의 인품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2014년 3월에 그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했을 당시에 국회 대법관 임명 동의안이 찬성 230표, 반대는 요만큼, 불과 4표, 230대 4로 압도적인 표수로 가결이 된 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의 뭐 딴지를 걸지 못할 만큼의 인품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자면, 탄핵 정국 때 보시면 김세훈, 강일원, 이정미 등 얼마나 어용 역적 판사들이 질비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이대 전 재판관은 그 아비기한의 상황에서도 소신대로 의견을 내셨던 분인데다가 임기를 마치고 이런저런 이유로 퇴임식과 퇴임사도 하지 않으시면서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커리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후배들 양성에 힘을 써 오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조이대 전 대법관을 보좌했던 이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퇴임사도 없이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조 전 대법관을 설득을 했지만, 조 전 대법관은 나에 대해 아무런 말도 돌지 않게 해달라, 이런 당부만 하시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름 돋는데 무슨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아라,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분이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에 임명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으니 있겠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상대 진영은, 내가 싫은 인간들은 절대로 안 돼, 인품이고 나발이고, 묻지마 반대를 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또 뭘로 트집을 잡는가 봤더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음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대통령이 10월 26일과 11월 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2차례 만나는 등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 표심에 온갖 공을 들이는 것과 무관치 않다. 조이대 후보자가 대법원장 임기 6년을 채울 수 없다라는 점을 걸고 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흠집 잡을 게 얼마나 없으면 기타 말도 안 되는 걸로 흠집을 잡습니까? 보세요. 법원 조직법에 따르면요, 대법원장 정년을 70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이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에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임기가 3년 6개월가량밖에 안 남았다. 초단기 대법원장이 된다라는 그런 논리예요, 저들이.
문재인이 김명수를 갖다 꼽아놓은 건, 김명수는요 대법관의 경력도 없이 문재인의 코드 인사로 대법원장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땅바닥으로 아예 땅굴 속으로 파묻어 놓는 짓거리를 그렇게 한 놈인데 니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임기를 가지고 초단기 대법원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대법원장의 임기는요 대법관의 임기와 동일한 6년입니다. 3년 6개월이면 거의 4년인데 뭐가 초단기간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런 분이 대법원장직을 맡아서 지금 대한민국의 무너져버린 사법체계를 바로 세울 수만 있다면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조희대 전 대법관의 말씀대로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으로 헌법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또 받들 수만 있다면 자격은 충분하지 무슨 기간이 조금 짧다고 대법원장을 못하라는 대한민국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김명수처럼 대법관 경력도 하나 없는 놈이 문재인의 코드 임명으로 어영질하고 대법원장 자리를 딱 하니 그 꿰차고 6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처럼 암울한 세계로 만들어 놨다면 그따위 기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김명수와는 달리 조희대 전 대법관은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한 분이고 대법관으로서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공평한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고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왔던 분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조희대 전 대법관은 얼마 전에 낙마한 이균용 그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 때 대법원장 제의를 받았지만 극구 사양을 했던 인물로 이분이야말로 반드시 이번 대법원장 임명에 말도 안 되는 트지부를 잡아가지고 원칙과 정의, 상식을 기반으로 사법부를 이끌어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를 낙마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러분들도 두 눈을 부릅뜨고 이것들이 무슨 또 말도 안 되는 흠집을 잡는지 또 이런 분들은 시끄러 안 할래 후보직 사퇴할래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잘못된 것들이 팩트로 드러난다면 법의 상식으로 우리가 이분을 후보자 임명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그 임명 절차를 보면 240대 4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압도적인 그 표로 이분에 대한 인품을 헐뜯을 수 없을 만큼의 이 가결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분에 대한 것들을 좀 준비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